이번 시간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저작권법이 면책 규정에 의해서 그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그런 규정이 우리 저작권법에는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입니다. 이 인용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먼저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타인의 아직 미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종류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지금 제가 어떤 논문을 막 쓰고 있어요. 근데 아직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표되지 않은 논문을 내가 내 학술 논문에 인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이 규정은 여기 인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다른 면책 규정은 이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공표된 저작물이 인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용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끌어다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인자가 끌어올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것은 내 저작물을 작성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끌어다가 내 저작물 안에 이렇게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저작물 안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끌어다가 사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건은 이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대한 요건이죠. 이 인용을 하는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경우여야 한다. 여기서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목적을 위한 경우도 다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등이라고 되어 있으면 앞에 나온 보도, 비평, 교육, 연구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볼 만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라는 것은 이제 반드시 비영리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그 영리성이 상당히 약하고 반면에 공익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가 영리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볼 때, 또 그리고 오늘날에도 볼 때 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영리성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영리적인 성격이 상당히 적은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나의 저작물을 혼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또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자기 저작물의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인용을 하는 것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토플 시험 문제 사건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공표된 저작물과 관련된 것인데 토플 시험장에서 실시된 그 토플 시험 문제를 이 피고가 입수를 해가지고 토플 시험 대비용 문제집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작권 침해라고 소송이 된 것인데요. 이 문제집을 만든 사람은 이 문제집이 그 이미 공표된 그 토플 문제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이 돼야 된다. 저작권법 28조에 의해서 허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원은 공표라는 것은 그 저작물이 일반 공정에게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토플 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생들에게 그 문제지의 소지나 유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대로 회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들이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또 시험이 시행된 후에 시험 주관하는 업체의 판단에 따라서 공개를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재시험에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어떤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비록 응시생들에게는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주어졌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토플 시험 문제는 공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그 저작권법 28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봤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에 이제 삽입형과 전유형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이제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삽입형이라는 건 이제 원래 전통적인 그런 인용과 같이 나의 저작물이 있고 나의 저작물 속에다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끌어다가 삽입하는 것을 이 삽입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반해서 이제 전유형이란 것은 나의 저작물이 없는 경우예요. 나의 저작물은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들만 끌어모아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 같은 거 보면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질문과 답변이 올라 있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네이버가 작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틀만 제공을 해준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모든 콘텐츠는 질문을 올린 사람과 답변을 올린 사람들이 작성한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나의 저작물은 없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로만 구성된 것. 그러니까 네이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이버가 작성한 콘텐츠는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콘텐츠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전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유형 인용도 허용되느냐 하면은 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 포털의 어떤 검색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그 이제 목적 부분이 있는데요. 그 보도, 비평, 교육, 연구 이런 이제 목적을 위해서 인용하는 경우에 허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와 균등하게 볼 만한 목적의 경우에만 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영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영리성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영리적인 경우라고 해서 28조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영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영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28조의 적용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행 안내서 사건을 보면요, 이것은 그 여행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 그 다른 여행 안내서에 그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자기의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게재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른 여행사의 그 여행 안내서의 일부를 베낀 것이 자기 홈페이지 게재할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행 안내 사이트의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행지 사진이라든가 여행지의 정보 같은 것을 다 현지에 가서 조사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여행 사이트에 올라 있는 사진이라든가 또는 뭐 여행 안내서 이런 데 이제 올라 있는 뭐 내용, 현지의 맛집이라든가 현지의 뭐 어떤 중요한 뭐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가볼 만한 것들, 이런 데에 대한 정보를 그 다른 여행 안내서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올린 것이죠. 이것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의해서 면책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 판례는 이런 것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컨텐츠를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8조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입 본고사 시험 문제 사건, 이것은 그 대법원 1997년 11월 25일 선고한 97도 2227 판결인데요. 이것은 그 95년도 대학별 고사 국어라는 제목의 그 대학 입시용 문제집을 이제 피고가 제작을 했어요. 이 문제집을 제작하면서 그 각 대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입시 문제와 답안, 이것을 이제 그대로 가져다가 베껴서 문제집을 제작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각 대학에서 이거 저작권 침해다. 각 대학이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집을 만든 사람이 이것은 그 공표된 문제, 이 문제 자체는 이제 공표가 되어 있거든요. 이 공표된 그 저작물을 그 교육 목적을 위해서 또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 인용한 것이다. 이것은 28조에 의해서 허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안인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그 28조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은
그 비영리적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해서 그 면책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문제집을 만들어서 팔기 위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것이 그 영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이제 문제집을 사용한다든가 순수하게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면책 가능성이 훨씬 떨어지고 면책의 범위가 좁아진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문제집은 2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이 참 상당히 애매한 말이죠. 어느 범위까지 이용을 하면 정당한 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종 관계를 따져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하는 나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종이 되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종이 되어야지 이 주종 관계가 바뀌어서 나의 저작물은 아주 조금만 있고 인용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그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당한 범위 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주종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주종 관계는 그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사 다른 사람의 저작물 중에서 양적으로는 아주 조금만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그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그 양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지만 그 중요성이 질적인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도 주종 관계가 바뀐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나 또는 질적으로나 주종 관계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종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소설마당 사건을 보면요. 이것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대학 입시 그 국어 참고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그 국내 그 소설 가운데에서 어떤 대학 입시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거나 또는 그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단편 소설은 그 전문을 또 장편 소설이나 중편 소설은 그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수록을 해서 어떤 편집물을 만든 겁니다. 소설마당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출판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소설마당에 실렸던 그런 이제 소설 작품의 저자들 또는 이제 그 저자의 유족들이 이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소설마당을 출판한 출판사에서는 이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을 위해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8조에 의해서 허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이 소설마당이라는 책자를 보니까 출판사에서 작성한 부분은 아주 뭐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이 이제 작품들로만 채워 있죠. 그러니까 뭐 염상섭 작가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그러면 그 전문이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출판사에서 작성한 부분은 그 염상섭의 대표작이 뭐뭐다. 그리고 염상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존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동인지 활동을 했다. 뭐 이 정도 몇 줄만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발표된 그런 작가의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주종 관계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것이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종 관계가 바뀌어서 인용하고 있는 이 출판사의 저작물은 아주 미미하고 거기에 비해서 인용된 그 작가들의 작품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종 관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면책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나머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